최근 증시 하락장에서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당정 논의를 거친 끝에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재작년 5월부터 일부 대형 종목에 한해 재개됐던 공매도가 오늘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해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이 같은 방식 탓에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주범으로 공매도 세력을 꼽아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증시가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정도로 급락하면서 원성은 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랐고 동의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당정이 서둘러 논의에 나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까지 적발되면서 비상 조치를 꺼내든 셈입니다. 글로벌 IB의 전수조사와 위반에 대한 엄정한 처벌, 그리고 무차익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20여 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무차익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기관과 개인 사이의 상환 기간, 담보 비율 차이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조하며 공매도 정상화를 주장해온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꾸면서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자,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실제로 하락하면 싼 값에 되사들여서 빌린 주식을 갚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오늘 우리 증시는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코스닥이 폭등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전날 증시는 폭등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상승 출발해 장 내내 숨가쁘게 치솟았습니다. 코스피는 5% 넘게 올라 단숨에 2,500선을 꿰찼습니다. 종가 기준 2,500을 웃돈 건 지난 9월 22일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닥 오름세는 더 가팔랐습니다. 오전 한때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정지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할 정도였습니다.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 2020년 6월 이후 3년여 만으로 역대 12번째입니다. 상승세를 이어간 코스닥은 무려 7% 넘게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사실 공매도의 한 70% 정도를 주도하고 있는데 공매도를 향후에 다 못하게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매수를 해서 숏커버를 해야 되는. 실제로 공매도 잔고가 많은 2차 전지 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는 가격 제한 폭인 29.98%까지, 에코프로 BM도 30%나 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 발표로 주가 폭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법적 검토를 거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률상 요건에 의한 시장 조치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또는 지금 얘기한 특정 종목이라든가 특정 분야의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주된 요소로 고려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가격 급등 방지라는 순기능을 가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건 능사가 아니라고 우려했습니다. 공매도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좀 막는 주가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순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좀 금지되다 보니까 그런 주가 변동성이 좀 더 튈 수 있는. 이에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게 무슨 단순히 그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이 아니라 이제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이제 불법이 어떤 보편화돼 있는 장이고, 그러니까 가격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어떤 결정이 왜곡되는 그런 또 그 부수적인 측면이 실제로는 되게 큰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되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개인 투자자 등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은 강하게 갖고 있고요. 다만 갑작스러운 정부 여당의 발표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철옹성 같은 완강한 태도를 보여온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에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은 지난 3월 공매도 완전 재개를 언급했고, 김주연 금융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금지가 개인 투자자 보호 정책인지 자신 없다라고도 발언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로 한 주간 우리 증시는 폭등했다 급락하며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환매 수요관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고, 공매도 금지 결정에 깔린 정치적인 의도와 적용 예외 대상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발표된 공매도 전면 금지. 월요일 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폭등하며 코스닥 시장에서는 3년 5개월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원에 샀는데 50원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125원이 됐다. 그러면 150원이 되기 전에 빨리 사서 지금이라도 손실을 좀 메꾸자, 손실을 조금 줄이자라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런 걸 이제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데요. 개미들의 환호도 잠시. 이튿날 시장은 곧장 기세를 꺾더니 이번엔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됩니다. 주가를 위아래로 흔들어댄 건 2차 전지주였습니다. 공매도 앞으로 내년 6월 말까지 못 쳐 했을 때 대거 매수세가 들어오겠구나. 이런 불안에 떨게 만드니까 공매도 세력들한테 불안에 떨게 만드는 종목이 폭등을 한 건데, 2차 전지주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이 정말 뜨겁거든요.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장 혼란을 가중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애초 공매도 전면 허용을 추진해왔던 데다 지난 국정감사 때까지만 해도 전면 금지에 유보적이었던 만큼 총선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부 여당의 발표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이제 불법이 어떤 보편화돼 있는 장이고, 개인 투자자 등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은 강하게 갖고 있고요. 공매도 금지 첫날, 공매도 잔고는 오히려 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시장 조성자와 함께 차익 공매도 예외 적용을 받는 유동성 공급자들이 위험 분산 목적으로 거래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이유로 공매도 금지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예외적 허용까지 완전히 없애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지난 한 주간 경제면을 꽉 채웠던 키워드 하나, 바로 공매도인데 정치권으로도 공방이 번지기도 했고, 주식시장은 뭐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뭐 어질어질하더라고요. 이번 한 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동안 쭉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좀 뭐 급작스럽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런 논란에 이 공매도라고 하는 이슈, 아주 중요한 이슈니까 이 이슈의 그 중요성이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차제에 잘 그 제도 개혁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성이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왜 중요한지를 그럼 차근차근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이제 시행이 됐고 한시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정부가 금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그 공매도는 전면 금지됐는데요. 정부가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그 시장 조정자라고 하는 게 있고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거래가 되는 주식 말고요. 거의 거래가 되지 않는 그 거래가 아주 뜸한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누군가가 이 호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갖다가 시장 조정자, 딜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들이 아주 거래가 많은 그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거래가 뜸한 회사의 주식을 갖다가 호가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요. 요 경우에는 한 달 후에 선물을 갖다가 거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금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물을 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동기가 어찌됐든 간에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거기다 또 이 거래가 뜸한 종류의 주식들은 이 물량이 많지도 않으니까 이 물량을 내놓는 사람들을 갖다 이제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데 예. 이 경우에도 뭐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간에 이 공매도가 벌어지게 되니까 이거는 공매도 어떤 차액을 노린 그 동기에서의 공매도가 아니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공매도니까 이거는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해서 그 예외 조항을 만들었던 겁니다. 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이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예. 어려워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트가 있고 저 시골 구석에 작은 가게 하나 있는데 예. 이 가게에도 뭔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순기능을 그렇죠.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예,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그 가격을 매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순기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호가가 되고 뭔가 거래가 돼야 되니까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게 예. 또 어려운 말이긴 한데 한국거래소는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 예. 시장 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그렇습니다. 조치다.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라는 말을 썼는데 예. 말씀하신 시장 참가자가 그 투자자도 있고 뭐 유동성 공급자도 있고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반발이 심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외 조항을 만들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예. 이번 그 공매도 금지 조치가 4번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팬데믹 때라든가 그다음에 그 유럽 재정 위기, 그다음에 2008년 금융 위기 이때마다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됐었었는데요. 예. 요때도 요 예외 조항으로 요 지금 요런 분들은 요런 기관들은 이 공매도가 허용이 됐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때마다 외국인 기관들이라든가 외국 예. 기관들이라든가 어떤 우리나라의 큰 투자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갖다가 요걸 이용해서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그런 진짜로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에서 벌어진 공매도가 아니라 예. 진짜로 공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외국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위탁을 해가지고 이걸 악용한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빈 구멍이니까 이것도 예. 막아버려야 된다.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 쪽의 그 입장입니다. 지금 순기능과 역기능 예. 좀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공매도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공매도라는 제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손보는 게 어떤가라고 이제 끊임없이 주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근데 이게 장단점이 워낙 뚜렷해서 손대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 어려운 이유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공매도 제도에 이 합리성이 있다라고 한 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꼭 필요한 제도고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데요. 이제 그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다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공매도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게 압도적으로 외국 기관이에요. 예. 한 70% 정도 거래 물량이 외국 기관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형 투자 기관들이고 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활용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공매도를 해서 차익이 발생할 때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주식의 그 주식 가격의 상승을 보고 뛰어들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힘없고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힘도 크고 정보도 많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공매도 제도의 합리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는데 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으니까 이걸 평평하게 만들어달라. 이게 사실은 중요한 쟁점이죠. 예. 예. 학계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번 그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공매도를 막았더니 유동성이 급감한 사례는 없다라는 게 이제 학계의 분석인데 네.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예, 그런 연구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 뭐 여러 나라의 경제학계에서 나온 그 연구들인데요. 예.
공매도를 해가지고 그래 실제로 그러면 어떤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그 부당한 그 주식시장의 운동을 막을 수 있느냐라든가 예. 여러 가지 그 역작용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바람에 이 시장이 나오는 물량만 줄어들어가지고 시장이 그 둔화되었다. 예. 이런 연구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입장은 있어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공매도 제도의 그 자체의 합리성에 대한 건데 예. 나라마다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에 대해서는 이 충분히 그 연구들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같은 경우들이 이 연구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다 옳다 하더라도 예. 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반론들이 또 있지요. 예,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는데 그 찰떡처럼 알아들으시고 잘 설명해 주셔서 일단 정정을 하자면 예. 글로벌 경제학계에서는 공매도를 막으면 유동성이 급감한 사례가 네.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렇죠. 하고 이제 그걸 설명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네. 강조해 주시고 계신데 정부가 일단 그 공매도를 막은 시점이 내년 6월까지예요. 네. 일단 한시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으로 좀 어떤 부분을 좀 개선을 하면 좋을지 이게 마냥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인 그렇습니다. 것 같거든요. 예. 이건 막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으니까 네. 이거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중요한 제도긴 한데 이게 투기적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약탈적, 수탈적으로도 악용될 수가 있는데 예. 결정적인 문제는 공매도를 아무나 막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매도를 한다는 거는 자기가 갖지 않은 남의 주식을 빌려와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자 그대로 빈 주식인데 네. 이 남의 주식을 빌려올 적에 그 조달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고 그것을 했을 때 리스크가 어떻게 발생하느냐를 갖다가 평등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하고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하고 어떻게 분리하게 돼 있냐면요. 예. 외국인 투자자들은 꼬아오지 않은 주식도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꺼오지 않는 주식을 어떻게 거래합니까? 꼬아오겠다라고 그냥 말을 하는 말만 겁니다. 하고 예. 공수표 날리는 거네요. 그렇죠. 공수표가 될 위험이 있죠. 이건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외국에서는 아주 엄하게 처벌받는 경우인데 예. 우리나라에 지금 저번 달에 이 외국인 기관들 이 두 군데가 지금 적발이 됐습니다. 이걸 하던 데에.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건 어림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꿈도 못 꾸는 일이고. 예. 두 번째가 또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꼬우면은 60일 안에 갚아야 됩니다. 이 못 갚으면은 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봐야 되는데 예. 외국인 투자 기관들은 이거를 사실상 무한히 가지고 있어도 돼요. 아,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을 준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뭐 규정상은 1년에 한 번씩 갚아야 된다라고 듣는데 예. 연기가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외국인 기관들은 가지고 있다가 만족스러울 만큼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그냥 무한정 들고 있다가 팔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사실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들하고 전혀 평등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상환 기간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 불법 그러니까는 그 무차입 거래라고 하는데요. 예. 영어로는 네이키드라고 해요. 이 무차입 거래 문제라든가 상환 기간 문제 같은 경우에서 많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요거를 합리적으로 고치는 것 이게 지금 필요한 일일 겁니다. 예, 전부를 한꺼번에 다 손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네.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좀 가장 시급한 부분까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그렇습니다. 짚어주셨어요. 주식 투자자분들 중에 워렌 버핏 있잖아요. 그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그 워렌 버핏의 말을 참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워렌 버핏도 공매도는 사실 손을 안 대는가 봐요. 예.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공매도가 많은 사람을 망쳤다. 무한한 손실을 볼 수 있는 일이다. 예.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게 좀 우리나라 상황에 딱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거래를 할 경우에는요. 아무리 크게 손해를 보더라도 그 미천을 날리는 거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억 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었다. 근데 주식값이 제로가 됐다. 그러면 네. 1억 원 날리고 끝인데요. 예. 공매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매도는 어느 만큼 주식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예. 발생하는 그 손실액이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무한대예요. 나 하나 망하고 끝나는 예,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 주식을 거래했을 때는 내 갖고 있는 돈
끝나고서 없어지고서 끝나는데 이 공매도의 경우에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한히 날 수가 있어서 워렌 버핏은 그걸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건 리스크가 무한되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문제가 아니다라고 경고를 날린 거죠. 그렇군요.